LG화학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10% 감소해서 영업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이고 PBR은 1.0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G화학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은 PE, PVC, ABS, SAP, 합성 고무 등이 있고 친환경 소재 사업으로는 재생 플라스틱인 PCR,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이오 납사를 적용한 바이오셉, PO, PVC, ABS 제품 등을 생산 판매 중에 있다. 2025년은 동북아 지역 공급 과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시황 부진으로 주요 제품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화, 경쟁력 확보 이런 등등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입니다. 매출이 18조 2165억 원, 전년보다 10.6%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6%가 하락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0.9%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38.3%로서 0.7%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7조 1023억 원, 6% 감소를 시켰습니다. TOE 생산성은 0.98로서 0.03포인트가 하락했고 1 이하면 적자로 나오겠습니다. 영업적자 1269억 원입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836억 원이 적게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원가회계로 매출 원가가 9.8% 감소했습니다. 플러스 매출원가가 0.8%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15.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81.9%나 내려가 가지고 영업이익 손실이 2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포괄손익은 1조 8천억 흑자입니다. 금융손익이 6천억 원 금융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타 포괄손익에 4,381억 원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 당기순이익도 플러스고 전년도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매출이 감소함에도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뭔가 많은 조정 작업들을 한 거로 인식이 됩니다. 원가회계는 제조 원가 명세서가 공시된다 하더라도 매출원가 산식은 매우 단순하지만 원가 세계의 가장 큰 모순인 재고가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유동제품, 제공품 3개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전년도 2024년도 말보다 2,992억 원을 줄였습니다. 전체 재고는 3,925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변동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11%가 감소했는데 재고는 20% 감소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고요. 전년도에는 매출이 3%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거의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은 2024년도가 재고관리는 더 효과적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분석 결과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2,719억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있습니다. 10조 6,705억 원, 상품 매입액 아주 표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821억 원. 이거로 해가지고 이 표현 방식으로 보면은 여기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라고 했지만 상품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표준적 재고자산 변동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1조 3,247억 원으로 10.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6% 감소시켰고요. 운영경비 7조 1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2조 8,248억 원을 뺀 4조 2,77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28%, 생산 재료 비율은 72%. 여기서도 그 생산 재료 비율이 1.4%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3년도에 비성분의 합계액이 20조 565억 원인데 손익계산서가 3년치를 공시하니까 소급해서 변동을 시킨 모양인데 이 19조 8,820억 원이 됩니다. 그 갭이 1,744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비성분을 소급해서 그 사업보고서를 수정을 안 시킨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가 차이가 나느냐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비성분의 내용을 3년치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2024년에 공시금액이 총 영업비용이 20조 4,474억 원인데 그게 그 갭이 그 여기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쪽에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에도 593억 원의 차이가 있고 운영경비에도 1163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은 1757억 원의 갭이 있습니다. 2024년도도. 그런데 2023년도도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17조 1744억 7200만 원입니다. 요 2023년도하고의 차이는 12억 3400만 원, 1, 2, 3, 4로 딱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수정해야 될 것이 2024년도도 수정했어야 올바른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4년도분을 그 2025년도분에 이렇게 공시를 했으니까 이 2024년도 그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을 수정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재고 증감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갭이 271억 9,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매각 예정 재고자산도 좀 감안을 했을 때 256억이 차이가 있고 전년도도 차이가 있는데 2023년도는 1이면은 이건 그냥 단수 차이니까 2023년도가 맞다 그러면은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뭔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재고자산 관리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재고자산 명세를 통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검색을 해봤지만은 합리적으로 추측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256억 원만큼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PQ 총 제조 비용도 계속 차이가 있는데 2024년도는 차이가 더 나버리죠. 아까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2025년도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482억 원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3,925억 원, 442억 원의 재고가 어디론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불투명하죠.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 836억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조 6,260억 원으로 0.1%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12,869명으로 전년보다 988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613명이 줄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640만 원으로 7.5% 상승했습니다. 운반비는 10.8% 감소했고요. 그만큼 판매량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급 수수료는 2.9%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영업이 안 된다고 내보냈다기보다는 중단 영업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고용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여기에 조직에 길들이는 법이라고 제가 스킨 인 더 게임 중에서 발췌했지만은 이것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인 거죠. 뭐냐? 한마디로 월급을 그냥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도 늑대와 개는 있겠지만은 조직에서 근무할 때는 충견이 되도록 삶을 살라고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만 회사를 나왔을 때 늑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늑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늑대의 그 사냥 본능, 이런 생존력을 구하는데 상당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이 또 월급쟁이의 애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저 개인으로서는 연금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3회전으로 12.7% 상승했습니다. 수료분율은 0.66%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상승했으면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ROIC 0.4%로서 0.8% 하락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53으로 보통 제조업은 1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자산의 역량을 53%뿐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급 속도는 7.9회전, 수급 속도는 좀 빨라졌네요. 참고적으로 위에 현금 버퍼율은 21.7%로 자금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웬일인지 장사는 영업손실이 됐는데 어떻게 현금성 자산은 더 확보가 됐느냐, 현금 흐름표에서 또 분석을 해보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14.9회전, 그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선불 정도 주고서 빨리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원재료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0.6%로서 1.1%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 성과지표가 다 같이 상승했으므로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라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17.3%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중 평균이 할 만한 데이터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평균 8.2%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를 정리하면은 1, 2차 추론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됐고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이 됩니다. 확인 결과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고 판매 가격도 하락했는데 굳이 이것을 입증 패스로 간주하려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17.3%가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은 8.2%뿐이 안 내렸다. 그러니까 반만 반영했다. 근데 운영 경비 뭐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가공 비율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원가 상승률이라면 12%는 줄였어야 되는데 8.2%뿐이 안 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가격 인상은 빠르게 가격 인하는 천천히란 기사 제목으로 기업을 비난하는 기사들,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대한 뉴스였지만 이재명이는 비싸게 받는 데 있으면 자기한테 직접 신고하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화 제품은 중국산 때문이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이전에 중국도 똑같은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 시장 경쟁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봐야지 원재료 가격 내린다고 무조건 내려라 하는 것은 그것은 법돌이들의 머리지 공돌이나 상돌이들의 머리는 아닌 거죠. 중국이 공돌이가 정치를 하고 있죠. 여기에 경쟁하기 위한 정유업체인 S-오일이 제가 알고 있는 지난 정보로는 직접 석화 제품을 생산하는 샤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회사들이 정유 회사로부터 주 원료인 나프타를 가져다가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S-오일이 직접 이제 하겠다. 국내 중국산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하고서 정유업체가 이제 석화 제품까지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22조 603억 원을 현금을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3,974억 원이지만은 현금으로는 2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비현금 조정액이 과거 2년보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요거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은 한번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사업 전체 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2조 2천억 원대이고 최종 4조 728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여유가 생긴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유입된 돈으로 어디다가 돈을 많이 썼는지 또 그 비유동자산에도 감소가 돼서 그 감소는 또 1조 8천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현금 조정액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그 유형자산이 전년도에 12조 원대였는데 10조 원대로 약 2조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평상시 뭐 이렇게 변동되는 것들은 특이점이 없는 거고, 여기 보면은 유형자산 성장 차손을 잡은 게 1조 3,843원, 유형자산을 줄였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처분 이익이 1조 8천억 원, 현금 들어온 건 아니니까 이건 다시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매각 손익도 현금 들어온 건 아니니까 1조 2천억을 빼주는데, 결국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남는 게 합계 금액은 2억 7,900만 원뿐이 안 되더라. 그래서 2025년 비연금 조정액의 큰 변화는 유형자산 손상차전 조정으로 플러스를 잡고, 종속기업 투자 손익 이익과 사업 매각 손익은 마이너스로 잡아가지고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 영업 손실이지만은 그 기타 포괄 손익까지는 흑자가 나왔던 거죠.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렇게 현금 유입이 여유가 있으니까 채권자한테 1조 8,913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4.1%로 28.7%가 로 감소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 차입금도 열심히 갚자. 평가 손실도 작고, 그래서 법인세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서 부채를 갚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 형식적으로 786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이익배당률 ROE 0.3%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적자가 났는데도 조금이라도 주니 고맙다고 할런지는 모르겠네요. 납입자본 성장률 6.6배가 됐고요. 이익잉여금률은 560.2%로서 전년도 512%보다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률은 상승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를 기준해서 마이너스 6%가 줄었었는데 2026년도 5% 줄인다고 가정을 하고, 영업손실은 제로로 해놨고,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17조 6,200억 원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예측을 하면서 전년도 실적보다 이렇게 줄여서 예측을 해보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매출액이 3.3% 감소하는데 스르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임으로 적용이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1 더하기 마이너스 3.3% 해가지고 그 금액을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상 회사한테 17조 6,200억을 2026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다면은, 야, 매출이 감소하는데 그게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재고 회전율이 13회전이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14회전을 해본다.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매출액이 18조 9,800억 원을 하게 된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14회전 성공한다면 운영경비가 3%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212억 원이나 낼 수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복잡하죠. 우선은 매출 원가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재고 증가 감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고가 24.9% 줄었었기 때문에 재고를 20%또 줄인다 했을 경우에는 총 제조비용 14조 8천억보다
매출 원가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15조 원대로. 그러나 재고가 증가하면은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 맞법인 거죠. 단순한 매출 원가 산식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 온 자본주의 세상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이익을 제로로 했고 판매관리비는 확정적이되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회사는 더 비싸게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17조 8,485억 원을 해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17조 3,684억 원만 이뤄도 목표는 달성합니다. 손익분기점이. 손익분기점이 재고 증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 계획을 두 가지를 세울 수는 없지 않냐, 영업 입장에서. 그러면은 재무회계 보고 우리 그 매입한 단가 이런 백데이터를 다 달라, 총 제조 비용을 달라. 그래서 재료비가 10조 6,911억 원, 가공비가 4조 1,487억 원, 더해서 총 제조 비용이 14조 8,398억 원이 나오는데 판매관리비 좀 줄여서 계획한 거. 그래서 합계가 17조 6천억 원인데 일단 사업계획상 유사하게 만들 수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불리고 싶죠. 그런데 매출액은 17조 7천억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슬풋을 하는 측에서 17조 6,200억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 회상으로는 적자가 나옵니다. 요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위해서 7.7%를 더 매출을 더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되면은 될 줄 알았더니 생산은 더 안 하고 재고만 둔다는 가정이에요. 판매관리비 더 판매를 하려니까는 더 비용이 더 들겠죠. 영업이익 손실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고를 증가시켜야만 흑자로 돌아선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비교하면은 이거를 뭐 계약 단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거의 그 스루풋은 손익분기점이죠. 그러나 코스트 관점에서 동일한 판매 가격이라면은 2,285억 원이 적자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25만 1,500원이 이걸 그냥 원 단위로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더블로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이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18조 980억 원 더 매출을 일으킨다면은 운영경비가 증가하더라도 3,200억 원이 남는데 이 원가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동일한 판매 가격이면은 영업 손실을 원가회계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이거는 잘못된 세계고 과잉 생산의 지구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원가 세계 속에서 우리는 거의 산업시대 20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쓰레기를 만들고 과잉 생산하는 그런 세계가 안 되게 한다면은 우리 생활에서도 쓰레기가 나온 게 플라스틱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종이보다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분리수거할 때 이제 플라스틱류, 종이류, 그 다음에 병류, 캔 이렇게 돼 있는데 병과 캔은 자원 순환이 되고 비닐도 플라스틱 비닐도 물론 재활용이 되긴 될 겁니다. 다 재활용을 하려니까는 분리수거를 우리가 인간들은 하고 있죠. 어쨌든 이 IT 이런 AI 시대에는 이 원가 세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29만 7,500원으로 66,500원 1년 전보다 상승했고요. PBR은 1.00 상태고 LG가 34.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56%, JP모간, 모건스탠리, CLSA가 35.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원가 세계에서 지금 슬프 세계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 이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가 2015년에 ESG를 했는데 블룸버그하고의 2023년 그 10월 뉴스를 보면은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새 용어가 슬프 회계이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제닛 옐런 언니가 중국에 가서 과잉 생산하지 마세요 했는데 과잉 생산해서 덤핑 수출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휘두르고 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